네. 이제 예약 안격권의 행사. 이제 예약 안격권의 행사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일방 예약에서는. 그러면 행사라면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을 거고 행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해진 대로. 참고로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서 민법상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이나 공부를 했을 때 최단 존속 기간 같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예약 일방 예약에 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행사 기간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가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이 언제부터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중요합니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그렇다 보니까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 10년 예약이 성립한 주의할 게 뭐냐면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 아니라 예약이 매매 일방 예약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0년 내. 그렇다 보니 이러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10년인데 만약에 행사 기간을 30년으로 한 경우 1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러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단축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최단 존속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30년이면 30년인 겁니다. 이제 이 점을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예약 안격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배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뭐르다? 그 기간 내, 약정한 내로. 약정이 없는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내 이를 행사해야 한다. 이 부분 출제 포인트.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한다. 이 20년은 뭐냐면 약정한 때나 아니 약정이 없는 때 그 기간, 이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웠던 게 소멸시효 배웠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는 변제, 기타 소멸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부종성. 그럴 때 소멸시효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멸시효는 항변이라고 해요. 소멸시효 항변. 이제 항변하게 되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이 판사님이 판단한다.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근데 제척기간은 항변이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제척기간은 항변 사유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척기간은 직권으로 판사님이 당사자가 제척기간에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척기간은 직권, 그거를 말하면 직권 조사사항이다.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성권과 관련해서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항변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주장해야만이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님이 알고 계셔도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상대방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제척기간.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간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무슨 의미냐면 설명드렸죠. 행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10년이다 보니 이 10년 기간과 비교했을 때 더 긴 기간이 있을 때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단축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면 예약 후 30년 가까이까지 행사하기로 약한 경우에 약정을 30년 했어요.
그러면 예약 안개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를 소멸했다고 보는 원심을 파기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30년을 약정했지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10년만 도과되어도 제척기간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10년으로 경과하게 되면 제척기간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30년이면 몇 년? 30년. 자, 당사자 사이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입니다. 언제라고요? 중요합니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 기간은 어떤 취지가 있냐면 일정 기간 도달해서 빨리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권리가 발생 시점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건데 제착기는 그건 아닙니다. 성립한 때로부터 행사 시점이 아니라 빨리 조속하게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사할 가능한 시점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시점.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면 예약이 성립한 때예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0년입니다. 행사해야 한다.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중요합니다. 다음, 당사자 사이에 예약 안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 전제는 뭐냐면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10년이죠. 언제부터? 발생일로부터. 권리 발생은 예약 성립 시기겠죠. 그런데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 출발점, 예컨대 예약 당시에 좀 개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상황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 안개 의사표시, 예약 안개권을 행사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약 안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했어요. 즉, 이 시점에부터 행사 가능 시점, 행사 가능 시점을 당사자의 약정을 정했다는 겁니다. 행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 가능 시점을 정한 게 행사 기간을 정한 건 아니죠. 당연히 10년인데 그 기산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계산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약 성립시, 즉 권리 발생일인데 이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 권리가 발생했지만 당사자는 약정에서 행사 가능 시점은 이 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10년의 계산은 이 시점부터 10년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10년인 거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행사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권리 발생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의 행사 가능 시기를 정했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은 예약 성립 시부터 진행을 한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불격의 소멸시효예요. 이 행사 가능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소멸시효 항변권과 연상을 한 겁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 발생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가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기간에 계산하는 건데 제척 기간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혼동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행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행사 기간 정하지 않았고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 기간은 어디서부터요? 당초 권리의 발생일, 매매 예약 성립시겠죠. 그때부터 10년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척 기간에는 취지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안개권의 행사 기간이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안개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 체계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는 점유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부분은 뭐와 연상을 하냐면 비교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예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도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대전에는 중단이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되는데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는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페널티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진행하다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중단 사유가 뭐가 있었냐면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지만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권리 행사를 보겠다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교했을 때 제척기간 또한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하게 되면 중단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거기 때문에 비록 목적물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제척기간은 경과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기간은 계속 도과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다른다고 했죠. 일단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 즉 당사자가 주장해야만이 판사님이 판단한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제도가. 기간이 경과로서 권리가 소멸하지만 그 취지가 다른 겁니다. 기간이 경감으로써 소멸하는 것 맞지만 그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다르다는 거. 그렇게 하면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거. 이런 어떤 의문점들은 소멸시효와 연관을 해서 유리하게 좀 작용. 제척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사람이 어떻게든 이걸 피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약 안개권의 제척기간이 지난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기출질문입니다. 예약 안개권의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 간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아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변론주의 뭐냐면 변론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장을 해. 그래 내가 판단할게. 변론주의랑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원님이야. 옛날에 원님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당사자, 원고, 피고, 판사님 가운데 계시고 그 인사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만이 판단하는지 내가 다 가만히 있다가 다 알아서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변론주의인데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 얘기한더라도 알아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약 안개권 행사 여부, 제척기간 지난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직권조사사항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보다 변론주의.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서 본 분도 있겠지만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한다는 표현들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항변은 동시항변권 당사자의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을 기다려 판단한다. 항변은 변론주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출 33회 작년에 출제된 겁니다. 갑은 그 소유의 X,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을과 매매. 그러면 항상 쓰라고했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매의 일방이면 예약에 관련된 문제다. 일방이면 예약 안개권을 한 사람만 갖는 거겠죠. 체결하면서 예약 안개권은 을이 누가 갖고 있다? 을이. 매수인이. 이렇게 써주십시오. 예약 안개권을 갖고 있구나. 20년 행사. 행사 기간 정해졌다. 약정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약 기간을 행사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안개권을 행사한 경우 20년이었으니까 행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한 거네요. 그러면 예약 안개권을 했으면 매매 계획이 체결된 거죠.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이죠.
564조에 따르면 매매 예약 안겨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급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예약 체결 시 소급이 아니라 언제다? 예약 안결권을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시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를 수령한 시점일 겁니다. 의사표시니까. 그런데 의사를 표시한 때 법문에는 그렇게 돼 있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의뢰 예약 안결권은 형성권 맞죠? 예약 안결권은 형성권이었죠.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이 10년을 한다. 단축된다? 아니다. 제에서 강조를 했죠. 출제 포인트를.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이다. 20년. 3번. 을이 가진 예약 안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약 안결권은 재산권이 양도할 수 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종종 시간에. 을이 예약 안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고려할 수 없다. 아니다. 직권 조사 상황이기 때문에 갑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5번. 을이 예약 안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일방 예약이죠. 일방 예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 제가 강조했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있어야 비로소 잘못된 거죠. 이부터가 매매 계약 효력 발생한다. 아니다. 일방 예약의 개념에 배치되는 거죠. 일방 예약은 예약 안결권을 갖고 있는 매수인 을의 의사 표시만으로 상대방인 매도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만으로 그때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 자체가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 안결권에서 나올 포인트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걸로써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